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 신경섭입니다. 그런데 닥터 D 이 사람이 의료과장을 맡으면서 모든 일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 가버리고 제가 모두 주말에 당직을 혼자서 해야 됐죠. 한 1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도 자기는 다 내과 환자를 보고 부인과 환자와 소아과 환자는 거의 제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출산을 하는 병원은 아니었지만 산모들 산전 산후 관리를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 제게 맡기는 것이죠. 저는 그때 마침 집에서 어린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키우다 보면 누구나 다 소아과 의사 됩니다. 꼭 의과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동네 어린애들을 좋아했고 동네 애들과 애들 엄마도 저를 좋아해서 소아과 환자를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침 제가 미국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소아과와 산부인과 교육을 한 달씩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도움되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들어온 인도도 의사들에게 귀찮은 것들을 다 떠맡기고 소아과 환자는 소아과 전공했던 인도 의사에게 그리고 부인과 진료는 여성 PA에게 떠넘겼습니다.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글렌빌이라는 도시에 부인과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요일 오전마다 갔습니다. 그 도시에는 2년제 다육이 하나 있었는데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클리닉에서 제가 하는 일은 그 학교에서 오는 여학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젊은 아줌마들도 그곳에 오시죠. 제가 하는 일은 유방암 검사와 자궁 경부암 검사, 팹스메어라고 하죠. 유방암 검사는 거의 피지컬 exam으로만 하고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메모그램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성병 검사도 하고요. 임신 테스트를 해서 임신하지 않았으면 1년치 피임약을 그곳에서 무료로 타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오전에 제가 진료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젊은 여성들에게 눈을 마주치기도 무안했는데 이 미국 여자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젊은 여성 환자가 진찰대에 있을 때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꼭 여성 간호사를 동행해서 진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 외에 누가 배석했다는 것을 꼭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쁜 마음을 가진 환자가 의사를 섹슈얼 어설트를 당했다며 교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인과 진료는 여성 PA에게 떠넘겼습니다. 저와 닥터 D가 그 동네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 병원은 점점 그 규모가 크게 돼서 의사 2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명 모두 J1 웨이버를 위해서 시골에 온 인도 출신 의사들이었죠. 2사람 모두 레지던트를 마친 후에 J1 웨이버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생아 전공 니오네탈러지 펠로우를 1년 하다가 중단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아과 레지던트를 한 사람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호흡기 펄모널러지 펠로우를 2년째 하고 있었어요. 펄모널러지는 3년 하면 펄모널러지 자격증을 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펠로우십을 하면서 일요일도 없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2년 동안만 해가지고서 펄모널러지 펠로우십을 속성으로 딸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펠로우십을 해줬던 병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고 이 사람 자체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죠. 3년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로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기관지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병원에 오면서 거기에서 평생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선 모두들 J1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모두들 거기를 떠나고 말았죠. 지금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다른 J1 웨이버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었고요. 지금은 그 병원이 더 이상 무의촌이 아닙니다. PA와 널스 프랙티셔너도 여러 명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병원에 응급실이 있었는데 닥터 D가 의료 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는 응급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도 응급실 의사를 하고 있는 큰 동기가 되었죠. 처음에는 저희 의사 4명이 응급실을 돌아가면서 맡아서 일하면서 저희들이 주치의로 맡은 환자들이 저희들에게 정기적으로 오게 되었는데 응급실은 하루 24시간 열어야 되고 주말에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멀리서 다른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로 오는 의사들을 몇 명 더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응급실만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죠. 응급실만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프라이머리 케어 내과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응급실을 제가 맡았을 때에는 제가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작은 병원들에서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 하면서 접했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외상을 다루었던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의 주치의가 돼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뜨내기 환자만 보는 것이죠. 큰 외상 환자나 하트어택, 급성 심근경색, 호흡곤란 등 정말 위급해서 작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하나뿐인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2시간 떨어진 다른 병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환자를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병원에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과 같은 고속 광속 케이블이 있던 시대는 아니고요. 와이파이는 물론 아니죠.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의사들에게 연결해서 환자 상태를 비디오 카메라로 진료하면서 소통할 수 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4명으로 중원된 저희 의료진은 레지던트를 갓 마치고 전위가 된 사람들이라 새로운 지식으로 충전되어 있었죠. 나름대로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의 이름이 멀리 알려져서 다른 카운티에서도 일부러 저희들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그 산골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